지난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4주 만에 일제히 하락 전환했습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악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에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본격화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우려를 달랠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연구원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주 물가 급등에도 잘 버티나 싶었는데 결국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조정 장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현재 증시 상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무래도 새로운 정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편향에 의해 움직입니다. 지난주에 투자자들에게 새롭게 전달된 정보는 이 6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4.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입장이 소폭 변화 생겼다는 점입니다. 15일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이 가파른 물가 상승이 불편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는 분명 기존의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면서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과 달리 이 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은 실적, 그리고 금리, 리스크 프리미엄 이 세 가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에 대한 전망을 변경할 만한 어떤 데이터도 지난주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6월에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이나 파월 발언의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다는 점이 위 세 가지 변수의 장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당사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말까지 1.6% 수준까지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이 리스크 프리미엄과 실적은 경기 정상화에 따라 개선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기준으로 연말까지 S&P 500은 4,600포인트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심리에 의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파월에 이어서 옐런까지 진화를 위해서 공개 발언에 나섰죠. 한 목소리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예, 당사는 일시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장기 물가에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요소는 통화 공급량, 통화 유통 속도, 실질 생산량입니다. 화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월등히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연히 물가 상승은 장기화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통화는 지나치게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실질 생산량이라도 가파르게 증가해야 물가가 안 오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 세계가 환경보호 때문에 전통 에너지원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인데 이는 생산량 감소 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무역에서 자국주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 서플라이 체인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역시 생산량 감소 요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영 환경이 굉장히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전까지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부분도 역시 큽니다.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해결되려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더라도 실적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관전 포인트와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당사는 이번 어닝 시즌의 주인공은 경기 민감 섹터일 것으로 봅니다. 미국 2분기에 특징적이었던 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백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외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외출이 증가했을 시 수혜보는 섹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재고가 크게 낮아져 있었는데 경기 정상화를 대비한 재고 축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운송 및 물류 섹터의 실적이 크게 성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S&P 500 세부 섹터별로 실적 컨센서스가 가장 많이 오른 섹터들이 이 외식 관련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서비스 섹터, 그리고 의류 업체들과 주택 건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구 소비재 및 의류 sek터,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수혜볼 에너지 섹터들입니다. 이런 경기 민감 섹터들 중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일 트럭 운송 업체인 제이비언트, 그리고 21일 코카콜라, 22일 주택 건설 업체인 MVR과 디아로턴, 그리고 같은 날 20일 광산업체인 뉴몬트와 프리포트 맥모란입니다. 이런 기업들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주 중에서는 다음 주 20일 넷플릭스, 그리고 22일에는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분기 신규 구독자 수 컨센서스가 100만 명이 넘었을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남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이원주 연구원이었습니다.